여러분, 모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아기밥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이게 사실은 인류 최초의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비밀이 담긴 아주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이라는 거죠.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른보다 바이러스가 10배나 많은 27개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항생제도 안 쓰고 오직 모유만 먹고 15일 만에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나았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분석을 시작해볼게요. 맞아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죠. 도대체 모유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성분을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믿기 힘든 회복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환자는 겨우 27개월 된 아이였고 몸속 바이러스는 어른의 10배. 그런데 치료는요? 놀랍게도 오직 모유 수유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약 15일 만에 완치가 된 거죠. 이 사실 하나만 봐도 모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적의 중심에는 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과학가들은 그 비밀 병기가 바로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네? 지방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죠. 네, 무려 50%입니다. 다 자란 모유, 그러니까 성숙류 열량의 절반이 지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에너지원 하면 떠오르는 탄수화물, 또 성장에 꼭 필요한 단백질도 아니고 바로 지방이 아기의 주된 에너지원인 셈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모유는 고지방, 저탄수화물인데 지금 우리들의 식단은 어때요? 정반대잖아요. 저지방, 고탄수화물.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 먹는 음식이 이런데 지금 우리의 식단이 과연 맞는 방향일까?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말이죠. 이 지방의 98% 이상이 중성지방 형태래요. 이건 그냥 지방이 많다에서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방의 양뿐만 아니라 그 종류와 형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모든 지방이 다 똑같이 좋은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지금부터 모유에 들어있는 지방들을 종류별로 뜯어보면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콜레스테롤. 우리가 보통 나쁜 거라고 오해하잖아요. 근데 아기 발달에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뭘 먹든 상관없이 모유 속 콜레스테롤 수치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우리 몸이 아기한테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스스로 양을 조절한다는 거잖아요. DHA,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바로 그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이게 아기의 뇌세포랑 망막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아기를 똑똑하게 만드는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콜레스테롤이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중세지방산은 엄마 식단이랑 상관없이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해요. 신기하죠? 하지만 뇌 발달에 중요한 DHA나 몸에 해로운 트랜스지방 같은 장쇠지방산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엄마가 뭘 먹느냐에 따라 그 양이 그대로 결정돼요. 한마디로 엄마의 식단이 모유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먹는 음식이 정확히 어떻게 모유의 질을 바꾸는 걸까요? 그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엄마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지방, 특히 DHA나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이요, 혈액을 타고 돌다가 그대로 모유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좋은 지방이든 나쁜 지방이든 예외 없이 말이죠. 특히 트랜스 지방은 정말 심각한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냥 모유에 섞여 들어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기 몸속에 들어가서 중요한 효소들이 제대로 일하는 걸 방해하고 세포막 기능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아기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식단의 영향,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아주 흥미로운 예시가 있어요. 생선을 많이 먹어서 DHA 섭취가 많은 해안 지역 엄마들의 모유를 분석해 봤더니 산간 지역 엄마들보다 DHA 함량이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대로 아기들의 DHA 수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직접적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건 뭘까요? 이제 모유 성분 분석을 넘어서 이 자연이 만든 첫 번째 음식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의 저자가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먹는 완벽한 음식, 모유도 고지방이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 인류의 몸은 원래부터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설계된 게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모유는 고지방 저탄수화물의 슈퍼푸드다. 둘째, 이 지방의 퀄리티는 전적으로 엄마의 식당에 달려 있다. 셋째,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처럼 꼭 필요한 건 알아서 조절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자연이 설계한 인류의 첫 음식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식단에 아주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자연이 우리에게 준 완벽한 첫 번째 음식이 고지방 식품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선택하는 이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과연 우리 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